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인간과 동물에 관하여 옛날부터 전해오는 말, 개미와 모기 같은 미물도 은혜를 아는데 머리 검은 짐승인 인간은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이야기와 관련해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반시성을 가진 청년이 있었는데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청년은 과거 시험 준비를 하느라고 이웃마을의 독선생에게 글을 배우러 다녔는데 오고 가는 고갯마루 근처에 선영이 있었다. 청년은 고개를 지나갈 때마다 부친과 조상의 묘에 가서는 절하고 빌었다. 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수백 년은 됨직한 밤나무가 있었는데 청년은 밤나무에도 치성을 드렸다. 그저 우리 어머니 마음 편하고 몸 안 아프게 해주세요. 저도 공부 열심히 할 테니 잘 돼서 어머니 은혜를 갚게 해주세요. 한 번은 공부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늘 하는 대로 치성을 드리고 일어났는데 밤나무가 불러 세웠다. 반가야, 너 이리로 오너라. 예, 밤나무가 말을 하다니 놀라서 얼른 대답하고는 가서 고개를 푹 숙였다. 이 동리에 곧 홍수가 난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동네 사람들 전부 높은 산으로 피난 가든지 하여간 대피하라고 일러주어라. 청년이 하늘을 한번 슬쩍 쳐다보고는 말했다. 이렇게 날이 좋은데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100년에 한 번쯤은 이럴 때가 있다. 나는 살면서 몇 번 봤다. 그러니 시키는 대로 해라. 내가 하도 지극정성으로 치성을 드리니 기특해서 알려주는 것이다. 청년이 헉헉거리며 동네로 뛰어가서는 외쳤다. 곧 홍수가 난대요. 높은 언덕으로 피하세요. 청년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들은 끔찍도 안 했다. 하늘이 그야말로 청명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어머니마저 끔찍 안 했다. 어머니가 피난 안 간다고 하니 청년이 그 앞에서 발을 동동거렸다. 어머니는 어쩐지 밤을 새워 책을 읽더라. 공부하다 미친놈한테는 약도 없다는데 내가 너를 어떡하면 좋겠니? 하고 농을 하면서 마당에서 방아만 찍고 있었다. 그때 마른 하늘에 갑자기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무섭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삽시간에 동네가 물바다가 되어버렸고 청년과 어머니를 포함한 동네 사람도 모두가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렸다. 청년도 물에 빠져 팔다리를 허우적거리는데 난데없이 웬 나뭇가지가 청년을 감싸안더니 위로 휙 집어던졌다. 한참 후 청년이 눈을 떠보니 밤나무 위였다. 비가 하도 많이 와서 밤나무까지 뿌리가 쑥 빠진 건지 아니면 오래된 밤나무의 정령이 도수를 부린 건지는 몰라도 밤나무가 청년을 살린 것이다. 밤나무는 둥실둥실 한없이 떠내려가고 있었다. 가다 보니 개미떼가 어른이 주먹을 쥔 것처럼 둥글둥글 하나로 뭉쳐서 떠내려가고 있었다. 밤나무 옆을 지나가면서 개미들은 살려달라고 청년에게 애걸했다. 청년이 밤나무에 부탁했다. 개미들이 저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니 데리고 갑시다. 밤나무가 물었다. 살려주고 싶으냐? 예, 내 생각이 그렇다면 좋다. 실으라. 그래서 떠내려가던 개미떼를 구했다. 그러고는 둥실둥실 떠내려가는데 산돼지가 떠내려오면서 애걸복걸했다. 여보시오. 나 좀 살려주시오. 기운이 다 빠져 헤엄칠 힘이 없어이다. 청년이 그 모습을 보고는 밤나무에 부탁했다. 산돼지가 저렇게 부탁하니 저 녀석도 싣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밤나무가 좋다고 했다. 그렇게 해라. 개미하고 산돼지를 싣고 얼마를 내려갔는데
이번에는 모기를 만났다. 모기떼가 뭉쳐날면서 아이고, 힘들어라. 물에 빠져 죽겠다. 하고 앵앵거렸다. 청년이 또 밤나무에 부탁했다. 죽겠다고 모기가 저렇게 앵앵거리니 불쌍합니다. 저 모기도 씻고 갑시다. 그러니까 밤나무가 좋다고 했다. 내 마음대로 해. 싫으려면 싫어. 모기를 싣고 강에서 계속 떠내려갔는데 물에 빠진 사람 하나가 살려달라고 애걸했다. 그래서 청년이 또 부탁했다. 저 사람도 살려달라고 부탁하니 씻고 갑시다. 그러니까 밤나무가 힐끗 그 청년을 보더니 이제까지와는 달리 거절했다. 머리 검은 짐승은 남의 공덕을 모른다. 모르기만 하면 다행이지 오히려 해치기까지 한다. 씻지 마라. 해를 끼칠 때는 끼치더라도 싫읍시다.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밤나무가 크게 한숨을 한 번 쉬더니 응낙했다. 정, 싫으려면 싫으라. 그러나 내게 분명 해를 입힐 것이다. 내가 500년 동안 살면서 보니 사람하고의 거래 뒤끝은 늘 그렇더라. 그래도 청년이 고집을 부려 싣고 갔다. 강 하류로 내려가다 보니 섬이 하나 있었고 밤나무가 그 섬에 닿았다. 그 섬에는 어떤 노인이 있었는데 기와집을 잘 짓고는 딸 하나 계집종 하나를 두고서는 살고 있었다. 청년이 노인에게 가서 이번 큰 비의 집을 잃었다면서 며칠 머물 수 있느냐고 물었다. 노인이 떡 쳐다보더니 응낙했다. 머물 수 있지. 있고 싶을 때까지 언제까지나 있어도 돼. 그런 다음 오다가 반시 청년이 구해준 다른 청년에게도 말했다. 자네도 같이 있을 거지. 그 청년이 대답했다. 예. 노인은 그 섬 전체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땅이 아주 넓은 데다 삼각주라 무척 비옥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동딸이 착한 데다 천하일색이었다. 두 청년은 노인의 딸을 보자마자 그 즉시 사랑에 빠졌다. 반시 청년은 모기와 개미 그리고 산돼지를 섬에 풀어주었다. 그리고 밤나무도 땅을 깊이 파서는 심었다. 반시 청년이 강에서 구한 녀석은 성이 김씨였는데 노인의 재산과 딸을 차지하고 싶은 흑심을 품었다. 저놈을 어떻게 해서든지 쫓아내야 하겠는데 그러려면 우선 노인 눈 밖에 나게 해야겠다. 녀석은 노인에게 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속삭였다. 어르신, 저 청년이 통나무를 타고 오면서 저에게 큰 소리치길 자기에게 곡괭이 한 자루와 하루라는 시간만 주면 어떤 목정밭이라도 최고의 밭으로 개간해서는 바로 서숙 한 마를 심을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번 시험해 보시죠. 무엇이라 저 청년에게 그런 재주가 있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노인은 반시 청년이 허풍을 친다고 생각하고는 쫓아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자네의 희한한 재주가 있다면서 여기 서숙 한 마를 줄 테니 저 산 밑에 묵정밭에 가져다 한번 심어봐라. 어떡하나. 시키는 대로 해야지. 괜히 하고 지게 하고 서숙 한 마를 짊어지고는 산기슭에 올라가서 청년이 한탄하고 섰다. 잡초가 무성한 묵정밭을 하루의 개간에 쓸만한 밭으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서숙 한 마를 심다니 이왕에 있는 멀쩡한 밭이라고 해도 하루에 서숙 한 마를 심는 것이 힘든데 말이 되는 일을 시켜야지. 그렇다 하더라도 시키는 일을 못하면 노인 눈밖에 날 텐데 그러면 낭자에게 장가를 못 가는데 어떡하나. 그러면서 눈물을 빼고 있으려니까 어디선가에서 산돼지가 꿀꿀거리고 나타났다. 이놈이 그새 친구를 사귀었는지 새끼를 낳았는지 새끼 수십 마리를 이끌고 오더니 주둥이로 땅을 일구고 나무 뿌리를 뽑고
그냥 산을 파헤쳐서 밭을 만들고 고랑을 일구더니 서숙 씨를 뿌렸다. 그렇게 서숙 씨 한 말을 다 뿌리고 오니 노인이 물었다. 너 서숙 씨 한 말을 다 뿌렸니? 예, 다 뿌렸습니다. 다 뿌렸으면 잘했구나. 욕봤다. 노인이 산 밑에 묵정밭에 직접 가보고는 놀라서 입이 쫙 벌어졌다. 그러자 스타일을 바꾸긴 김씨 청년이 반전의 계기를 만들려고 다시 노인에게 가서 속살거렸다. 반시 청년은 밭에 뿌린 씨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워올 수 있습니다. 그런 재주를 가졌습니다. 그 말을 듣고 노인이 어떡하나 보느라고 반씨 청년을 불러서 시켰다. 자네는 지금 가서 서숙 씨 한 말 뿌린 것을 한 알도 남김없이 도로 다 주워오게. 반씨 청년은 노인이 시키자 할 수 없이 밭에 가서 한탄하고 앉아 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개미떼가 나타나서는 심어놓은 서숙을 한 알씩 물어다가 자루에 넣어주는데 잠깐 사이에 한 말을 다 채웠다. 서숙 씨가 든 자루를 걸머지고 오니까 노인이 반씨 청년의 귀에 대고 살짝이 속삭였다. 자네는 참 재주가 기특하구나. 조금 있다가 내가 내는 문제도 자네는 아무렇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네. 그러더니 기니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노인이 두 청년을 사랑으로 불렀다. 내게 관연한 딸이 하나 있어. 시집을 보내야 한다. 그러고 보니 마침 데리고 있는 계집종도 시집 갈 나이가 되었구나. 내가 가마를 2개 만들어서는 내일 아침에 하나는 동쪽에 다른 하나는 서쪽에다 놓으마. 물론 그 가마에는 내 딸과 계집종이 각각 타고 있을 것이다. 너희 2사람이 가마를 골라야 하는데 여종이 타고 있는 가마를 고르면 종의 남편이 되니 그 사람도 종이 될 것이고 내 딸이 타고 있는 가마를 고르면 내 사위가 되어서는 재산을 상속받을 뿐 아니라 여종과 여종의 남편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여기 문서가 있다.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한 것을 받아들이겠으면 여기다 서명하고 받아들이기 싫으면 지금 떠나도록 하라. 어떡하겠느냐? 내일 아침에 너희들의 운을 한번 시험해 보겠느냐? 김씨 청년이 얼른 서명했다. 반씨 청년도 낭자를 포기할 수 없어서 서명했다. 아침이 되자 김씨 청년이 후닥닥 먼저 튀어나가더니 이 가마에 가서 두드려보고 저 가마에 가서 두드려보고 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볼 수 없으니 도무지 요령부득이었다. 반씨 청년 역시 대책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어떡하나 하고 섰는데 갑자기 모기떼가 나타나서는 동쪽 가마로 가서 앵앵거렸다. 옳다구나 하고 동쪽 가마로 가서는 가마문을 여니 노인의 딸이 방긋 웃으면서 반씨 청년의 손을 잡고는 가마 밖으로 나왔다. 반씨 청년은 노인의 무남동녀 외동딸과 결혼하고는 아들, 딸 놓고 잘 살았다. 김씨 청년은 계약서대로 여종과 혼인하고는 툴툴거리면서 반신의 집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 세월이 10여 년 지났고 장인어른이 세상을 떴다. 장인은 세상을 뜰 때 김씨를 조심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한서방 김씨를 조심하게. 자네 뒤에서 틈만 나면 자네를 음해한 지가 아주 오래되었다네. 사람의 본성은 안 변한다네. 자네는 그자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지만 그자는 은혜를 갚기보다는 자네가 베푼 은혜를 원수로 생각하니 언젠가는 큰 해악을 끼칠 걸세. 내 말 명심하게. 장인의 3년상이 끝나는 날 반씨는 김씨 부부를 불러서 그동안의 노고를 제하했다.
노비 문서를 불태워 자유인을 만든 다음 그동안 일한 임금을 아주 후하게 쳐서 살 궁리를 해주고는 성 밖으로 내보냈다. 장인어른도 밤나무 정령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검은 머리 가진 짐승은 은혜를 원수로 갚으니 거두는 게 아니라고 했지만 죄송하긴 하지만 그 어른들의 말이 가끔은 틀리기를 기대하며 물론 조심은 해야겠지만 한번 두고 보기로 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구연자는 1990년 당시 75세였던 김민묵 옹입니다. 구연 장소는 충남 연기군입니다. 이때 구연한 이야기들을 편집해서 최은식 교수가 한국 구전 설화집 제5권을 펴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중에 한 꼭지, 사람의 배신과 동물의 보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간송미술문화재단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현대화가 운하영의 책, 흑요석이 그리는 한복 이야기에서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준근, 신윤복, 김홍도 그리고 조영석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123RF, 셔트스톱, 아이클릭아트, PNG트리, 핀터레스트 그리고 픽사베이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쿨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